비극이 끝나면 더 잔혹한 부의 전쟁이 시작된다. 전쟁은 참혹한 비극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차가운 엔진은 이 비극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입맛을 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오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틀렸습니다. 누군가에게 평화는 독점하던 초과 이익의 상실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가장 평화로운 파산의 시작일 뿐입니다. 기름값이 갤런당 4달러로 뚫고 올라가며 서민들이 비명을 지를 때 영리한 고래들은 이미 종전 이후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기롭게 외치는 미션 완수라는 말 뒤에는 이란의 핵보다 더 무서운 글로벌 자금의 대이동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애를 잠시 접어두고 가장 냉혹한 분석가가 되어야 합니다. 과연 이 평화의 냄새를 맡고 가장 먼저 움직일 진짜 돈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제1장 9시의 예언. 트럼프가 설계한 4월 9일의 데드라인. 4월 1일 저녁 9시. 이 숫자가 오늘 밤 여러분의 계좌 운명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바로 지금 백악관 브리핑룸의 무거운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자본의 시선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술에 고정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아주 현실적이고 냉혹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지갑을 옥죄던 갤런당 4달러라는 휘발유 가격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물가지표가 아닙니다. 미국 중산층의 분노이자 재선을 앞둔 트럼프에게는 심장에 꽂힌 화살과 같습니다. 그는 지금 인류 평화를 위해 연단에 선 것이 아닙니다. 경제라는 거대한 유조선이 고유가라는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기 직전 키를 급격히 꺾으려는 냉정무비한 선장의 결단을 내리려는 겁니다. 4월 9일이라는 구체적인 종전 목표 시한을 던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경제적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비명이 비즈니스맨 트럼프를 움직인 겁니다. 딜이 없어도 끝낼 수 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숨겨진 거대한 부의 이동을 읽어내야 합니다. 대중들은 보통 전쟁은 화려한 종전협정서에 도장을 찍어야 끝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철저한 실리주의자입니다. 이란의 핵시설 무력화라는 목적지까지만 도달했다면 굳이 피곤하고 지루한 협상 테이블에 오래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계산이죠. 이건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아주 강렬한 신호입니다. 복잡한 국제정치의 방정식보다 실전적 철수와 비용 절감이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마치 만성적자에 시달리던 사업부를 과감히 정리하고 본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대기업 회장의 구조조정 결단과도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 지독할 정도의 확신에 굶주려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자욱한 화양연기가 걷히면 그동안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돈의 고속도로가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전쟁이 멈춘다고 해서 모든 주식이 장밋빛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시장의 큰손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패를 바꾸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입에서 종전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준비 없는 대중은 환호하며 추격 매수에 나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투를 잡는 그 찰나에 진짜 고수들은 이미 수익을 챙겨 떠날 준비를 마칠 겁니다. 저는 15년 동안 시장의 냉혹한 바닥을 지켜보며 한 가지 진리를 배웠습니다. 뉴스가 모두에게 알려진 순간은 이미 기회가 아니라 위기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트럼프가 설계한 4월 9일이라는 타임 리미트 안에서 가장 먼저 숨통이 트일 급소 같은 종목을 선점해야 합니다. 자, 이제 안개가 걷힌 바다 위로 가장 먼저 돛을 올리고 거대한 파도를 타기 시작한 함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혈관이 뚫리듯 전 세계 물류의 지도를 다시 그려버릴 이 거대한 섹터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압도적인 실체를 바로 공개합니다. 제2장, 족쇄 풀린 바닷길, 해운 및 물류의 귀환. 여러분, 전 세계 물동량의 90%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바다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개월간 호르무즈 해협은 거대한 바리케이드가 쳐진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선박들이 이곳을 통과하지 못하고 수천 킬로미터를 우회할 때마다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한 잔, 사용하는 스마트폰 가격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통행료가 붙어 있었습니다. 해운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하던 치솟는 보험료와 위험수당은 결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주범이었죠. 경제라는 거대한 몸에 비유하자면 가장 중요한 동맥 한가운데에 커다란 혈전이 박혀 있었던 셈입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온몸이 저리고 마비되기 직전의 상황, 그것이
우리가 마주했던 글로벌 물류의 현주소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종전선언은 이 꽉 막힌 혈전을 단숨에 녹여버릴 강력한 용해제가 될 것입니다. 4월 9일, 그날 이후 바다의 족쇄가 풀리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막혔던 동맥이 뚫리면 혈류량은 이전보다 훨씬 가파르게 폭발합니다. 전쟁 리스크 때문에 창고에 쌓여있던 재고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며 물류의 대홍수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로직은 단순합니다. 해운사들의 비용은 급감하는데 물동량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는 이익의 극대화 구간이 열린다는 점입니다. 위험수당이라는 군더더기가 빠진 자리에 순도 높은 영업이익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지난 전쟁 기간 동안 살아남기 위해 체질을 개선했던 우량 해운사들에게는 그야말로 역대급 보너스 파티가 예약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중동 노선의 점유율이 높거나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기업들은 이번 종전 국면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높게 튀어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모든 배가 이 파도를 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동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덥석 잡았다가는 전후 재편되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길을 잃고 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수익은 운송 그 자체보다 다시 열리는 바닷길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물류 허브와 시스템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거품 낀 테마주에 휩쓸려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철저하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리고 이란 재건 사업의 물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진짜 대장을 찾아내야 합니다. 바닷길이 열리면 세상의 모든 물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건 비단 배뿐만이 아니죠. 유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드디어 하늘로 비상할 준비를 마친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바다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움직일 하늘의 주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제3장 $4의 저주가 풀리다. 항공 및 여행의 비상. 갤런당 $4. 이 숫자는 전 세계 항공사들에게 단순한 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행기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납덩이와 같았습니다. 항공사 운영 비용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유가가 폭등하면 비행기는 뜰 때마다 적자를 기록합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 소중한 연료를 들이붓는 격이었죠.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 망설이게 만들었던 그 비싼 유류 할증료도 결국 이 전쟁이 남긴 상흔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타임라인을 제시한 지금 상황은 180도 뒤집혔습니다. $4라는 거대한 저주가 풀리며 유가가 하향 안정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사들에게 거대한 다이어트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몸을 무겁게 짓누르던 연료비라는 체지방이 빠지면서 비약적으로 가벼워진 몸집으로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겁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기업의 기초대사량이 좋아집니다. 똑같은 승객을 태워도 주머니에 남는 순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번 종전 소식은 그동안 억눌렸던 중동 노선의 재개를 의미합니다. 전쟁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갔다는 심리가 이제는 가도 된다는 보복 소비로 분출되는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형 항공사보다 유가 하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비용 항공사, LCC들의 탄력성입니다. 그들은 가벼운 기동력으로 승객을 실어 나르며 가장 먼저 수익의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행 플랫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약 버튼을 누르길 망설였던 전 세계 여행객들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억눌렸던 스프링이 튀어오르듯 항공과 여행 섹터는 이제 막 이륙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냉정해집시다. 모든 항공주가 여러분에게 수익을 안겨주지는 않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쌓인 부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기업들은 유가가 떨어져도 이자 갚기에 급급할 겁니다. 우리는 재무구조가 탄탄하면서도 중동과 유럽을 잇는 핵심 노선을 선점한 진짜 알짜배기를 골라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이 엔진 고장난 비행기에 실려 추락하게 둘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시장의 자금은 유가 하락이라는 호재를 타고 가장 화려한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가 다시 하늘을 날기 시작할 때 땅 위에서는 더 거대하고 웅장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폭격으로 무너진 다리와 끊어진 전력망을 보며 누군가는 수조 원짜리 기회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과연 평화의 이름으로 진행될 거대한 창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제4장 파괴 뒤의 창조, 재건 및 인프라 특수. 영원과 수조원, 이 극단적인 두 숫자 사이의 간극이 바로 전쟁이 남긴 기회의 영토입니다. 매군이 정밀 타격한 이란의 교량과 도로, 그리고 무너진 발전소들을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인도적인 안타까움 뒤에 감춰진 냉혹한 자본의 진실은 이 모든 파괴가 곧 거대한 수주 물량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파괴는 곧 창조의 어머니라는 역설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가장 정직하게 통용되죠. 전쟁의 총성이 멎는 그 순간 이란은 더 이상 전장이 아니라 전 세계 건설사들이 달려드는 거대한 노다지로 탈바꿈하게 될 겁니다. 멈췄던 시계 태엽이 돌아가듯 인프라 복구라는 명분 아래 수조원의 자금이 이 땅으로 쏟아져 들어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레이더는 이제 화약 냄새가 아닌 굳기 전에 시멘트 냄새를 따라가야 합니다. 돈줄이 풀려야 재건도 시작되는 법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15개 항의 종전 제안서에 제재 완화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유를 깊게 파고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란이라는 거대한 경제 몸집에 자금이라는 산소호흡기를 다는 것과 같습니다. 동결됐던 자산이 풀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가 쌓이기 시작하면 이란은 가장 먼저 무너진 전력망과 통신망을 복구하려 들 겁니다. 과거 중동붐을 일으켰던 우리 기업들의 건설 DNA가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죠. 특히 이번 재건은 단순한 복구를 넘어 스마트 인프라로의 전환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역량을 가진 기업들에게 이번 종전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대한 성장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무작정 중동 테마라고 이름 붙은 종목에 뛰어드는 건 눈을 감고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실력을 갖춘 기업과 이름만 올린 유령 기업을 가려내는 안목이 필요하죠. 저는 여러분이 단순한 삽질에 베팅하기보다 전후 복구의 핵심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기술력에 집중하시길 권합니다.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치밀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땅 위에서의 재건이 시작되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올라가기 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빠르게 움직이는 모래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평화가 찾아오면 공포에 질려 숨어있던 첨단 기술들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의 돈을 다시 성장의 궤도로 복귀시킬 그 정밀한 주인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5장 리스크 오프, 반도체와 빅테크의 질주. 0.1%와 10%. 전쟁이 터지면 공포에 질린 자금은 단 0.1%의 이자라도 챙기기 위해 안전한 국채나 금고 속으로 숨어듭니다. 하지만 평화의 서막이 오르면 그 거대한 자본은 10% 이상의 수익을 찾아 다시 성장의 들판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트럼프의 종전 선언은 시장의 공포지수를 끌어내리고 금고 속에 갇혀있던 막대한 유동성의 빗장을 푸는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붉게 물들일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이 공포의 해소에서 탄생합니다. 전쟁이라는 소음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첨단 기술의 본질이 다시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이는 마치 폭풍우가 치는 밤에 불을 끄고 숨어있던 마을에 드디어 아침 해가 뜨고 전기가 공급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밝게 빛날 빛의 근원인 기술주에 주목해야 합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낮아지고 이는 곧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소식을 앞당깁니다.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미래의 가치를 먹고 사는 빅테크와 반도체입니다.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면 전 세계의 심장 역할을 하는 데이터 센터 운영비가 뚝 떨어지게 되죠. 이는 곧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인들이 더 공격적으로 인공지능과 반도체 설비에 투자할 여력을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처럼 정밀한 기술력을 요하는 섹터는 이번 종전 국면에서 가장 화려한 질주를 보여줄 겁니다. 평화라는 비료를 받은 인공지능 생태계는 전쟁 기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거대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실적이라는 탄탄한 뿌리에 평화라는 햇빛이 더해지니 성장주들의 도약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름만 기술주라고 해서 다 같은 수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만으로 오른 실체 없는 거품주들은 오히려 이 과정에서 잔혹하게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돈을 벌고 있는 반도체 대장주와 공급망의 핵심을 쥔 기업들을 선별해내는 냉철한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허무하게 증발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시장의 자금은 가장 똑똑한 반도체 칩들을 향해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전쟁이 끝나면 총과 대포를 만들던 방산주들은 이제 무대 뒤로 사라져야 하는 걸까요? 천만에요. 평화의 시대에 오히려 더 무섭게 몸집을 불리는 역설적인 포식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요? 제6장, 힘에 의한 평화, 전략적 방산의 재편. 전쟁이 끝나면 방산주는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시장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하수들의 착각에 빠져 계신 겁니다. 전쟁 중에는 100의 속도로 달리던 방산주가 평화가 오면 0이 될 거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종전선언이 나오는 그 순간 방산주는 테마주라는 낡은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실적주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게 됩니다. 불이 꺼졌다고 해서 소방차를 폐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큰 불을 겪어본 사람일수록 더 강력한 소방 시스템과 최첨단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려 들기 마련이죠. 이번 이란 전쟁을 지켜본 전 세계 국가들은 지금 등 뒤에 서늘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 정도의 정밀 무기와 방어 체계가 없으면 다음 타겟이 되겠구나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설계하는 평화는 꽃밭이 아닙니다. 상대를 압도할 거대한 창과 방패를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냉혹한 무장된 평화입니다. 실제로 이번 전쟁에서 실전 데이터를 확보하며 위력을 증명한 무기체계들의 수출 장부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드론대를 무력화하던 안티드론 시스템과 적의 심장을 도려내던 정밀 유도 무기들은 전 세계 국방장관들의 필수 쇼핑 리스트 1순위로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무기 재고를 다시 채워 넣어야 하는 거대한 리필 시장이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소모된 탄약과 파괴된 장비를 보충하려는 수요는 종전 직후에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건 반짝하고 사라지는 유행이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구조적 성장이며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력만이 살아남는 승자 독식의 장입니다. 특히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갖춘 진짜 방산 거인들은 일시적인 가격 조정을 거친 뒤 전보다 훨씬 높은 고점을 향해 질주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명분은 평화지만 실리는 압도적인 무력의 격차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냉정한 팩트 폭격을 하나 보태겠습니다. 실적이라는 든든한 뿌리 없이 오로지 전쟁 뉴스에만 기대어 널뛰기 하던 가짜 방산주들은 이번 종전선언과 동시에 잔혹한 퇴출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수주잔고라는 확실한 성적표가 없는 기업들은 평화의 시대에 가장 먼저 버려지는 소모품이 될 뿐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피 같은 돈을 잃는 것을 결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옥석을 가려내는 안목만이 4월 9일 이후의 대혼란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방어막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종착역이 보입니다. 해운부터 방산까지 우리가 짚어본 이 5개의 퍼즐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트럼프가 설정한 4월 9일, 그 운명의 날 이후의 세상을 선점할 최후의 전략을 마지막 장에서 공개합니다. 제7장, 4월 9일,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종전인가 패전인가? 4월 9일. 이 날짜는 누군가에게는 지긋지긋한 전쟁의 끝이지만 투자자에게는 부의 성적표가 나오는 잔혹한 심판의 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2주라는 시간은 친절한 예고편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냉정하게 가려내는 거대한 거름망이죠. 여러분의 계좌를 지금 당장 들여다보십시오. 전쟁이라는 거친 흙탕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단단한 수익의 바닥이 보입니까? 아니면 소음만 쫓다 남겨진 텅 빈 구멍이 보입니까? 시장은 감상에 젖지 않습니다.
평화가 찾아오면 모두가 행복할 것 같지만 자본의 세계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평화야말로 가장 조용하고 확실한 파산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밤 9시 백악관의 조명이 꺼지는 순간 여러분은 어느 쪽의 운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트럼프는 딜이 없어도 끝낸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모든 문법을 다시 쓰겠다는 비즈니스맨의 선전포고입니다. 우리가 함께 짚어본 5개의 엔진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막혔던 바닷길을 뚫는 해운, 기름값의 저주를 푸는 항공, 파괴된 대지 위에 세워질 인프라, 평화의 햇살을 받는 반도체, 그리고 실적으로 무장한 방산까지. 이 퍼즐 조각들은 이미 거대한 부의 지도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다 아는 뉴스에 뒤늦게 올라타는 게 아닙니다. 뉴스 이면에 숨겨진 돈의 실리를 남보다 반걸음 먼저 선점하는 것이죠. 15년 동안 제가 지켜본 시장의 진리는 명확합니다. 돈은 인류애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평화가 가져올 압도적인 변화의 속도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갈 길을 안다고 해서 모두가 결승선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에서 혼자 힘으로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과연 쉬울까요? 도대체 어디서 사야 안전한지, 그리고 내가 가진 물량을 언제 던져야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정밀한 최종 목표가가 간절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 텔레그램 방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이 방에서는 매일 장중 실시간 브리핑은 물론이고 멤버십 회원님들과 수익 극대화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도주들의 목표가, 눌림목 타점까지 제가 하나하나 직접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승률 90% 이상을 기록 중인 특급 정보와 급등주 추천까지 모두 이 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3234-4255번으로 참여 딱 2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전쟁은 끝나도 부를 향한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